이번에는 7단원 형성평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 메모할 때 화면을 멈추고 적혀있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태양계 천체 위치에 관련된 건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화 목토천해라고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태양과 가까운 순서예요. 그래서 가까운 순서이고 총 8개의 행성이 있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이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커다란 목성과 화성 사이에 이렇게 소행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금주화는 지구형 행성, 목토천에는 목성형 행성으로 해서 4개씩 나눠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금주화 목토천해를 대입해 보면 3번이 답인 거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태양계 천체에 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암석 성분,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들면 바로 소행성이라는 거 떠올리고요. 얘는 동그랗지 않은 모양이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소행성. 3번은 그림이 잘 안 보였을 텐데 해성을 말하고 있어요. 해성. 긴 꼬리, 여기에 얼음 덩어리가 있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해성입니다. 해성이다. 다른 행성의 주변에서 공전한다. 이거는 위성과 관련된 설명이죠. 디귿. 태양에 가까워질 때 꼬리가 나타난다. 네, 꼬리가 나타나고 꼬리는 태양의 반대편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해성의 꼬리는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생기고 더 가까워질수록 길어지고요. 그리고 꼬리의 방향은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 그림을 보면 꼬리가 짧을 때 태양이랑 멀리 있고요. 꼬리가 길 때는 태양이랑 가까이 있는데 태양이 모두 다 반대쪽으로 태성의 꼬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성, 지구, 화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색깔만 봐도 여기 지구가 나번인 거 알 수 있겠고요. 색깔로 봐서 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을 볼 때나 여러분의 학습지는 칼라가 아니니까 빨간색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수금지화를 수지화, 수성, 지구, 화성 어떻게 구별하냐? 여기 있는 아래과 같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태양과의 거리는 수금지화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행성의 크기는 수성, 화성, 금성, 지구로 지구가 가장 크고 수성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금성의 순서도 보면 금성이 지구와 크기와 질량이 비슷한 행성이고 화성은 지구의 반밖에 안 해요. 그리고 위성의 숫자를 보면 수성과 금성은 0개,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을 보시면 지구, 화성, 수성 중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가는 다시 하겠습니다. 지구, 화성, 수성이 있는데 이거를 크기로 비교해보면 지구가 가장 크니까 나, 화성이 두 번째니까 가, 답번이 수성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다는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수금지와 모두 다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겠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니까 다에 해당할 거고 가나다는 모두 수많은 위성, 많은 수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목성형 행성이죠. 그래서 모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나다는 모두 두꺼운 기체로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목성형 행성이니까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표는 태양계 행성을 A, B 두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래요. 태양계 행성을 분류할 때는 대표인 지구와 목성을 따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 있죠. 거기서 A 집단이 더 큰 값을, A가 더 큰 거,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위성의 수도 작고 고리는 없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밀도와 표면이 단단한 정도는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더 크죠. 목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형 행성은 표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여기서도 그림이 잘 안 보여서 많이 질문하던데 여기 태양의 표면에 있는 B는 흑점, A는 쌀알 무늬를 말하고 있겠죠. 자, A는 쌀알 무늬, B는 흑점.
A는 B보다 온도가 낮다. A가 온도가 높죠. 흑점이 4,000, 쌀알 무늬가 6,000도씨이기 때문에 흑점이 까맣게 보인다고 했었으니까 B가 온도가 낮고요. 디귿번, 태양 표면에서 B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흑점의 개수는 11년을 주기로 많아진다고 했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거를 다시 보면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요. 광구. 광구에서 보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쌀알 무늬와 흑점이에요. 광구가 6,000도씨라는 거는 쌀알 무늬 쪽이 6,000도씨라는 거고 흑점은 4,000도씨로 어둡게 보이는 원인이 온도가 주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흑점은 태양이 자기장이 센 곳에서 생기는데 그곳에서 플레어라는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흑점의 수는 태양 활동을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흑점이 많다는 것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흑점의 개수는 11년 주기로 많아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였었죠. 네, 우선 까만 점은 여기 까만 부분이죠. 이 부분은 달이에요, 달. 여기 지금 그림이 뭐냐면 태양을 가린 광구, 태양의 광구를 가려야 태양의 대기가 보이는데 달이 개기일식 때 가리는 모습이고요. 달이 그 태양을 가렸을 때 여기 빨갛게 얇은 층이 뭐냐면 채층. 그리고 그 위가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채층과 코로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홍염이라는 폭발이랑 그다음 여기는 따로 나와 있는데 플레어라는 폭발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광구 바로 위에는 대기층이 채층, 그 위에가 코로나. 그리고 대기 중 가장 넓게 분포하기도 하고 개기일식 때만 볼 수 있다. 흑점 부근에서 폭발하는 것은 플레어, 우리 지구의 에너지와 물질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염은 채층 위로 솟아오르는 불꽃 고양이 폭발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8번. 자, 태양에 관한 설명인데 표면 온도는 6,000도씨 맞고요.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고 태양계 천체들이 영향을 미친다. 태양의 질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별, 그거 별을 항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개기일식 때 광구가 가려지면서 쌀알 무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쌀알 무늬는 광구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태양의 대기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흑점의 개수 변화를 연도별로 측정한 부분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높게 올라왔을 때 2003년, 그리고 낮아질 때 2008년, 9년, 다시 높아질 때 2014년, 다시 낮아질 때 2020년,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시기고요. 이렇게 11년을 주기로 변화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020년을 말하고 있네요. 흑점의 수가 매우 적은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흑점의 수가 매우 적으면 플레어 폭발이 적었다. 네, 맞죠? 활동이 적어졌으니까 홍염이 자주 발생한 게 아니고 덜 발생했다. 코로나도 크게 발달한 게 아니고 작아졌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못 표시를 했네요. 네, 5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태양과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현상이 커지고 자주 발생하는 것은 2020년이 아니고 가시기입니다. 가시기. 다시 문제를 잠깐 다시 볼게요. 2020년과 가시기의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가시기네요. 가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걸 반대겠네요. 플레어는 많아졌고 홍염은 자주, 코로나가 크게 발생하는 게 맞겠네.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도록 하겠네요. 4번. 가시기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여기 가시기, 가는 흑점의 수가 많을 때이기 때문에 플레어가 자주, 홍염도 자주, 코로나가 넓게 분포하고 오로라가 더 자주 보이고 낮은 위도에서도 관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음이 안 된 10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활발하면은 태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커지고 많아지겠죠.
첫 번째로 전력시설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태양풍이 다가올 수 있고요. 오로라가 더 넓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낮은 위도에서도 오로라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태양의 자기장을 강하게 해서 무선 통신이 더 잘 안 되게끔 고장을 일으키게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급번은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형성평가. 자, 여기서는 전체 외소 행성, 위성, 해성을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가? 그러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녀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녀석이 있나 봐요. 네,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에 위성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소 행성과 해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외소 행성, 그렇지 않은 얼음덩어리 해성,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A 해서 맞고, 다른 위성이니까 B가 아니고 C에 해당하고요. 위성은 가까울 때 꼬리가 가는 게 아니고 B가 해당하겠죠. 1번. 다음은 2번. 소행성과 해성이래요. 소행성.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소행성과 해성이 모두 다 아니겠죠. 태양, 행성, 외소행성만 태양계 전체 중에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고, 두꺼운 대기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목성형 행성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성지구보다는 두꺼운 행성, 대기인 목성형 행성만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행성과는 관련이 없고, 다른 행성 주변에서 공전을 한다는 건 아까 위성, 달과 같은 거겠고요. 해성은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보기고, 소행성은 대부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이제 다음은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수성, 목성, 토성이라고 하네요. 고리가 있으니까 토성, 가로줄무늬가 있으니 목성, 그리고 대적점도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대적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운석 구덩이가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이면 수성, 가는 목성, 고리를 가지고 있고 토성, 지구형 행성에는 수성이 포함되고요. 가와 나는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가와 나는 표면이 없죠. 네. 여기는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표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없는 게 아니고 단단하지 않나요? 다는 나보다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다. 수성이 가깝게 되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자, 4번에서 행성의 물리량 이거 부분을 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표를 주어지니까 이 표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하면 되지 표에 있는 값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질량이 가장 작은 건 수성이다. 수성이 지구 질량이 0.06으로 숫자가 가장 작죠? 네, 맞고요. 태양에서 먼 행성일수록 반지름이 크다. 수금지와 목토천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큰 게 아닙니다. 반지름은 목성이 가장 크죠. 여기는 4니까 멀수록은 아니고요. 목성형 행성들은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다. 목토천해가 목성형 행성인데 모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런 그림도 가끔 문제집에서 봤을 텐데 그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을 여기 그래프, 반지름과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서 구분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프에서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큰 요 A 구역에서는 목성형 행성, 요 안쪽으로 내려올수록 반지름이 작고 질량도 작겠죠? 그거는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지구형 행성이 아니고, 천왕성은 목성형 행성이니까 A에 속하고, 그 다음에 A는 질량과 반지름이 B보다 크다.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태양에서 볼 수 있는 현상, 표면에서 홍염 흑점과 쌀알무늬겠죠. 자, 이거 여러분한테 나누라고 했었는데 태양의 구조는 광구라는 표면과 코로나 체층이라는 대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광구에서는 쌀알무늬와 흑점, 홍염과 플레어는 태양의 대기에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A. A는 까만 점이니까 흑점이겠죠.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도 되고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의 표면과 대기의 모습인데 가는 광구의 까만 점이라서 흑점을 말하고요. 여기에서는 나는 그 광구에서 에너지가 많이 발산되고 있는 폭발 현상인 플레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복이고요. 나와 같은 태양의 활동으로 플레어로 인해서 지구의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에너지와 물질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해 개수가 증가하면 일식이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일식은 아니고 뭐 홍염이라든가 플레어라든가 아니면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오로라던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고 마지막 문제 오로라 관련된 거네요. 흑점의 개수가 많은 시기에 이 현상이 발생하는 횟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흑점이 많다는 것은 태양의 활동이 많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고 플레어로 인해서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오로라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고위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오로라가 저위도에서도 관찰 가능하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적도를 표시하고 북극과 남극에서 적도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보통 60도라는 위도에서는 오로라가 잘 보이는데 그보다 낮은 위도에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보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무선통신, 전력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단원 형성평가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